옳은 소리. 국가는 타협하지 않는다. 김광일 논설위원 2022년 12월 2일 대통령이 파업 노조를 향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불법쟁이는 얻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민과 약자의 생업까지 집단적으로 파괴합니다. 경제의 동맥을 끊는 강성노조의 불법쟁이는 반국가적 행위에 근접합니다. 그만큼 국민 고통이 막대합니다. 필수 에너지와 건설 자재를 끊는 것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에 버금갑니다. 잘못되면 회사가 쓰러지듯 노조도 전망을 걸어야 합니다. 국가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양분하는 게 아닙니다. 준법 시민과 탈법 집단을 구분할 뿐입니다. 국민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무한대로 자유롭습니다. 그를 보장하려고 공권력이 존재합니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에 위탁한 최상위 강제 수단입니다. 제복으로 상징되고 진압 장비를 휴대합니다. 이때 국가는 최후 통첩 권한과 업무 명령권과 면허 취소권을 갖습니다. 국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처벌합니다. 기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테러적 행위에는 언제든 갔습니다. 상습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든 남의 집 현관을 침탈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비타협적 구성체입니다. 국가는 노사와 협상과 쟁의 과정에서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자에게 배상을 물리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주체입니다. 국가는 협상 수완을 발휘하는 당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삼엄함을 드러내는 심판자입니다. 이 역할이 뒤집힐 때 국민은 진정한 체제 저항의 명분을 갖습니다. 엊그제 만난 은행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임기 3년인 사용자 대표가 노조에게 항상 무릎 꿇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쟁의를 일으키면 며칠 뒤 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가 태반이었습니다. 노조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고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위는 사용자의 임명권자입니다. 청와대, 중앙정부 부처, 감독기관 등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절절한 현장 정언입니다. 사용자 대표의 목이 스티로폼이라면 노조 위원장의 목은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불법을 주도하던 끝에 감옥에 붙들려 가도 지위는 강고합니다. 게다가 노조 전임은 10년씩 앉아있는데 사용자 임기는 고작 3년이니 협상 테이블은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노조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짓이 반복되어 왔기에 고질병이 된 것이고 국가가 앓는 질병, 즉 한국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업은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벌이는 쟁의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국민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비노조원을 상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껏 불특정 다수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법과 원칙이 무너져 있다는 자각 정세마저 없었습니다. 고질병은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반세기 전 일본은 극렬 좌파가 개입한 노동쟁의로 폭동 수준의 대혼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화염병 투척, 경찰 구타, 사용자 감금, 출입구 점령, 시설 방화처럼 전쟁 같은 불법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을 잠재운 것은 철저한 형사처벌과 끝을 보는 손해배상이었습니다.
형사 책임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소송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재정을 빈 깡통으로 만들고 전체 노조원의 봉급이 압류되는 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조원 가족들이 나서서 불법쟁이를 막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합심하고 엄정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은 광장에도 그어져 있고 법조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보면 각종 유형의 불법적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10군데도 넘습니다. 지금껏 노조는 이것을 여과란 듯이 뭉갰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붙이는 투정의 훈장점으로 여겼습니다. 국가도 의뢰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책임은 양쪽에 있습니다. 노조는 안 지키고 국가는 방관해 왔습니다. 김광일 논설위원 출처 조선일보.com 이상 2022년 12월 2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국가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김광일 논설위원의 촌철 사진이었습니다.